제주에서 시작된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의 고향 제주도. 여러분 제주도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푸르르고 넓고 넓고. 감성 카페. 아, 감성 카페.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푸른 섬 제주에 가면 여유롭고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너무 좋죠. 친구들도 좀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 확 와닿으시죠? 네. 그런데요. 조선시대 제주도는 지금의 이런 이미지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일평생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제주였습니다. 자, 먼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이 제주 땅. 당신 너무 척박해가지고 쌀농사 짓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주도를 침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왜구들. 그렇죠. 바로 가까이 있는 외나라인들. 일본의 침략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주도는 어떤 곳이었다? 험난한 곳. 그치? 가기 싫은 곳. 절대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제주도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나쁜 이유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최악의 유배지였습니다. 중죄를 지었거나 영모를 꾀했거나 혹은 뭐 왕족 중에 폐위된 사람, 예를 들어 뭐 광해국 같은 인물이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지게 됐는데요. 그다음에 또 제주라는 곳 자체가 언어도 다르죠, 먹거리도 다르죠. 그래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 던져진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유배지로서 그 당시에는 지금 이미지가 정말 많이 달랐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조선의 험지, 사방이 바다인 척박한 섬 제주에서 김만덕 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739년입니다. 김만덕은요, 양인 부모님 아래 2남 1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김만덕의 아버지는요, 육지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던 제주 상인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제주산 물건들을 육지로 나가서 팔고 제주에 필요한 물건을 사와가지고 되팔기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김만덕은요, 어릴 때부터 이 상인이었던 아버지가 육지를 오가며 일하는 걸 보고 자랐겠죠. 네. 그죠? 배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때때로 바다 건너 세상은 어떨까 상상하는 천진난만한 제주 소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만덕이 11살이던 1750년 가을, 어린 만덕의 일상을 와장창 깨뜨리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전라도 나주에서 제주도로 배를 타고 돌아오던 아버지가 그만 거대한 풍랑을 만나고 만 거예요. 만덕의 아버지는 그대로 바다에서 목숨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약 1년 뒤 12살 김만덕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해일처럼 덮쳐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맞아요. 진짜요? 맞아요.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마저 그만 숨을 거두고 만 겁니다. 만덕의 어머니는요, 남편의 죽음을 듣고 쓰러졌고요. 이후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 거였죠.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안타깝게도 김만덕 3남매는 부모님 모두 여의고 척박한 제주섬의 고아로 덩그러니 남겨지고 만 겁니다. 고아가 된 3남매, 자, 그 뒤에 어떻게 지내게 됐을까요? 얻어먹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동양. 그런데 얼마 후 이 김만덕 세 남매가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남자 형제 둘은요 각각 친척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남자니까 일손이 되니까 서두른 일을 도우라고 친척들이 데리고 간 거였죠. 자, 그러면 홀로 남겨진 어린 김만덕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뭐 아는 분 집에 가면 뭐 집안일 같은 거 도울 수 있으니까. 그쵸. 뭐 조부모님이 계시면 또. 예. 안타깝게도 이 친척 중에서는 김만덕을 데려가 키울 사람이 없었어요. 여자아이니까 일손이 안 되니까 외면당했던 겁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12살의 김만덕. 앞으로의 날들이 너무 막막했을 겁니다. 아하. 자, 그런데 그때 김만덕에게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김만덕에게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돌아가서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아하. 부모를 잃고 어디로 갈 데도 없었던 만덕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제주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이 거의 없는 퇴기였습니다. 즉 늙은 기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기생이 김만덕에게 손을 내민 데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관청 소속인 기생들의 경우에는요,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군가를 대신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야 은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와. 그러니까 이 늙은 기생은 자신을 대신해서 기생이 되어줄 수양딸을 찾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퇴기 눈에 띈 게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김만덕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만덕이 수양딸이 되면 먹고 살 길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퇴기의 대를 이어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기생이 되는 상황. 기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김만덕 인생의 어떤 점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점일 것 같아요? 신분. 아유, 그렇죠. 원래 김만덕 신분은요, 부모님을 따라서 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퇴기의 수양딸이 되면 어머니 신분을 물려받는 법에 따라서 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신분이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기생 신분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 신분이기 때문에 관청에 소속된 재상과 같은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분이기도 해서 정말 모멸감, 수치심을 견뎌야만 했죠. 문제는 이런 기생 역할을 한번 하게 되면은 그 신분 자체가 대대손손 이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본인이 원해서 천민으로 나아지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결국 김만덕은 기생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살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굶어 죽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이죠.